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지도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책만 읽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미디어로 봤을 때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예,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책을 먼저 읽고 또 매체를 뒤에 보았을 때의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느낌, 또 매체를 먼저 보고 책을 나중에 보았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매체를 독서에 연결시킬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체라고 하는 것은 뭐 VTR, 비디오, 또 텔레비전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영화,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형물 뭐 이런 것도 다 매체라고 할 수 있지요. 모형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체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매체를 활용을 하면서 그냥 그 부분의 매체를 보면서 그냥 그 부분에만 몰두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매체를 또 독서와 연결시켰을 때 어떤 대화 작용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육의 양태는 대화의 양상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매체 부분은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나중에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주로 이론 부분을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예,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좀 참고 자료에서 매체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제가 수업 지도 사례를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동시를 가지고 아이들의 정서를 키우기, 동시로 들여다본 아이들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한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유치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제가 우산속이라는 문삼석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매체 또 활동 부분에서 연결시켰는데요. 이 우산속이라는 동시집은 아이들이 처음 동시를 접할 때 좀 재미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를 읽어주고 나서 제목 알아맞추기 이런 부분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목을 알아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알아맞혔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를 읽게 하는 어떤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예,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요거 동시집 우산속을 할 때 함께 읽은 책은 엄마의 런닝구라는 시집이 하나 있었고요. 관련 자료는 청진기 있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청진기. 보통 청진기를 이렇게 뭐 의료기구 파는 곳에 가면은 이제 별로 비싸지 않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를 가지고 나무한테 가서 나무한테 한번 이렇게 나무 그 뿌리에서 이렇게 쫙 물 빨아 올리는 소리, 예, 그런 것도 한번 들려줘서 아이들에게 그 어떤 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과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노래가 있는데요. 이 나무 노래도 같이 독서 활동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대한 정의, 동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유용한지 이런 부분을 앞부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화분을 집안에나 실내에 있는 화분을 이용해서 청진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동시집 안에 엄마라는 동시가 있어요. 엄마가 아니네요. 자, 아이들에게 제목을 가르쳐 주지 않고요.
동시를 읽고 제목 알아맞추기를 했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인데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그냥을 다 가리고 나서 엄마는 왜 좋아? 넌 엄마가 왜 좋아? 너는 그 다음에 엄마는 왜 너를 좋아할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 우리 엄마니까요, 맛있는 거 해주시니까요, 말 잘 들으니까요, 공부 잘하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계속 질문을 하면 나중에 답변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왜 좋지?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좋아하지? 하다가 그냥이라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 맞아. 제목이 그냥이네. 문삼석 아저씨가 제목을 그냥이라고 지었네. 자, 동시가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동시를 지었어도 그냥 이렇게 해서 동시를 지었는데 동시 짓는 거 어려울까 쉬울까 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아이들이 동시에 대해서 그 거부 반응이 없어지고요. 어렵다는 생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그냥이라는 또 단어를 넣어서 또 시도 함께 낭송해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가져봤습니다. 동시 처음 지도할 때 그냥이라는 동시를 굉장히 저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다른 동시로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예, 동시를 다시 써보기 있지요? 예, 그런 식도 한번 해서 아이들이 그냥 하면은 그냥에 대해서 뭐 제목을 바꾸든지 또 내용을 바꾸든지 해서 동시 패러디하기,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동시에 대해서 독서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 수업 지도안 하면서요, 수업 사례는 뭐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그 말주머니, 풍선 집어넣기, 말풍선 집어넣기, 이런 부분도 실어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을 지나간 다음에 이 동시집 안에 나무나 풀이나 꽃에 관련된 동시를 읽게 하고요. 예,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나무 노래를 아이들에게 함께 부르게 하는 활동도 같이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뭐 나무 무슨 나무, 심리절반 오리나무, 뭐 불 밝혀라 등나무,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나무 이름을 익히게 하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청진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수업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나무가 숨을 쉴까? 숨을 쉬지 않을까?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과 마음 열기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청진기를 가지고요, 나무에서 한 30cm 정도 위에쯤 돼서 청진기를 대고 나무 그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나무가 숨을 쉰다, 이런 느낌이 들게 아이들에게 소리를 듣게 하면 아이들은 그 처음에 안 들리네 하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 표정이 달라져요. 하고 깜짝 놀라는 그 표정을 짓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니? 라고 물어봐서 아이들과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소리가 들리는데, 자, 그 소리는 바로 나무가 수액을 빨아 올리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아이들은 다 다양하게 자기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청진기로 하고 나서, 소리를 듣고 나서 내 심장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내 심장 소리는 어떻게 들렸니? 또 나무 박동 소리는 어떻게 들리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하는 부분. 예, 그러면 아이들이 뭐 심장 소리는 쿵쾅거려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 심장 소리가 뭐 어떻게 들리니? 쿵덕쿵덕 들려요. 나무 박동 소리는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했네요. 내 심장 소리는, 청진기를 이용해서 오늘 처음으로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내 심장 소리는 콩콩콩콩 하고 뛰었다. 꼭 탱탱볼이 바닥에서 통통 뛰는 것 같았다. 정말 신기했다. 나무 박동 소리는 어떻게 들렸니? 뜨르륵 뜨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의 심장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나무가 트름하는 것 같기도 했다.
꼭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참 신기하고 더 듣고 싶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또 나이가 또 어린 아이들은 또 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 바꿔쓰기 같은 부분도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청진기 수업하면서 나무 노래 같이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함께 읽고 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발문이라고 하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문을 해야지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발문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수업 지도안을 몇 권, 뭐 강아지똥하고 또 뭐 침 튀기지 마세요라는 동시집하고요. 또 노엘의 산책이라는 또 동화책하고 이렇게 몇 권을 제가 예시를 했는데요. 독후 활동과 더불어서 처음에 발문을 할 때 그 주제 도서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그 아동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느 시기의 아동들에게 이 발문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유치 단계 수업 지도안을 짜왔는데요. 책 소개, 작가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책과 관련된 관련 책이나 매체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교사나 또 부모, 학부모님들은 어떤 지도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부분만 목표를 삼고 가겠다고 해야지 너무나 확장되게 많은 지도 목표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 또 주제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무리수가 따를 것입니다. 강아지 똥을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아지 똥의 지도 목표는 인지, 정서, 태도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학습적으로 알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정서 부분,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말과 글로 바뀌어지는 태도 부분, 말과 글, 행동이 변할 수 있는 태도 부분을 지도 목표로 가지고 갔을 때 어떤 부분으로 목표를 잡을 것인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발문은 제가 여기에 발문을 예시한 부분은 사실적인 이해 부분, 독해력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평가 단계의 발문과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주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창조 단계의 발문으로 발문 예시를 뽑았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왓슨의 4단계 발문을 응용해서 발문을 뽑은 것입니다. 처음에 근데 발문이 들어가기 전에 읽기 전 활동 해가지고요. 마음 열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 열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책에 대해 주제 도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가름이 되기 때문에 마음 열기 부분, 읽기 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열기 할 때는 그 책 내용과 관련된 그런 어떤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똥 수업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은 똥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똥 안 싸는 친구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죠? 똥 하면 어떤 생각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이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똥을 만지면 어떨까요? 뭐 이런 것까지요. 그 다음에 강아지 똥 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똥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아이 더러워 뭐 아니면 뭐 애기 똥은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서 마음껏 아이들이 그 마음 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문이
동기 유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적인 이해 부분에 들어가서요. 강아지똥이 만난 친구들은 누구누구였을까요? 그래서 강아지똥은 누구를 만났어요?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책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을 발문을 하고요. 그 다음 추론적인 부분에 들어가서요. 책을 읽었는데 책 속에 답이 딱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해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부분에 발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똥은 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민들레의 꽃의 말을 듣고 왜 기쁜 마음이 들었겠니? 이런 식의 발문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흑덩이가 자기를 놀렸을 때, 참새가 자기를 놀렸을 때 강아지 똥은 왜 속상했을까? 그러면 책에 답은 딱 안 나와 있지만 자기가 강아지 똥의 마음이 되어서 강아지 똥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론하는 그런 추론하는 사고력, 또 문맥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뜻을 잘 정리해서 생각해서 표현하는, 예, 그런 부분에 사고력이 신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을 읽게 되는 단계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만약에 네가 강아지 똥이었다면 어미닭이 콕콕 쪼았을 때 어떻게 했겠니? 이런 식의 발문이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